네, 공시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이게 처음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해서 매년 올렸던 부분입니다. 매년 조금씩 2, 3%씩 올렸던 부분인데 이걸 기간을 정해놓고 몇 프로까지 도달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처음 얘기했던 부분이라 그것도 현실화율을 90%대까지 끌어올리겠다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다주택자들, 좋은 주택,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현재 집이 한 채밖에 없었던 사람들, 현재 좋은 지역의 집값이 나도 모르게 올라서 이제 보유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른 사람들, 특히 이제 고령자들,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거의 폭탄 수준으로 맞을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도 조금 다시 재고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금을 무조건 끌어올려서 현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줄기차게 현재 이번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현재 경제 상황, 코로나라든가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질병 사태가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도 현재 굉장히 크게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 상황 또 후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내야 될 보유세, 종부세 또는 현재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1월 3일 날 발표가 됐고요. 당초에는 4월 29일 날 공동주택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협의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열람 이의신청부터 해서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사, 공동주택 가격 조정 공시가 이제 11월 2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공시되기 이전에 현재 가격을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걸 미리 발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얼마 정도를 올리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년 현실화율이 69%대에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10년에 걸쳐 향후 10년이라는 데는 2030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에 걸쳐 90%까지 끌어올리겠다. 69%대에서 9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고요. 9억 원 미만, 또 이제 가격대가 또 다르기 때문에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한 1% 정도씩 올리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1% 정도씩 올리고 7년 동안 올리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9억 원 이상 같은 거 5년에서 7년 정도 약 3%씩 올리겠다. 거기에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이 53.6%,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53.6%를 이제 똑같이 90%대까지 끌어올리지만 이거는 15년에 걸쳐서 그럼 2035년도가 되겠죠. 2035년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고요. 또 9억 원 미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매년 1년씩 올려서 현재 12년 동안 가격 올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9억 원 이상은 7년에서 10년간 연 3에서 4%씩 현재 매년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토지도 당연히 올라갈 테죠. 20년 현실화율이 65.5%인데요. 이거로 8년에 걸쳐서 아주 짧습니다. 2028년도까지 90%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완화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집이 한 채에 있는 사람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일 경우가 해당되는 거고요. 재산세율을 인하해준다. 그 폭은 굉장히 미미하죠. 0.05% 인하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세금은 3, 4%씩 올리고 깎아주는 건 0.05%씩 인하한다라는 내용 가지고는 생색내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도별로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매년 올랐습니다. 매년. 2011년도에 0.3%대에서 2020년도에 5.98%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미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매년 내는 세금들이 그만큼 더 늘어났었다는 얘기고요. 또 시도별로 봤을 때도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5.23% 정도가 오른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98%가 이미 올랐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14.01%가 오른 19년도에 비해서 14.73%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워낙 공시가격 자체가 낮고 또 매매가 자체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 공시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다 보니 단위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현재 광역시라든가 조금 더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세종시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다. 세종시가 전년도에 2.92%에서 올해는 5.76%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매년 현재 2010년에 걸쳐서 현재 0.3%대가 5.98%대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시세 구간별로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5.23%가 5.98%가 됐습니다. 9억 원 미만이냐, 3억에서 또 3억에서 6억 원이냐, 또 6억에서 9억 원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3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마이너스 2.48% 정도 세금을 조금 깎아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할인폭은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9%니까 현재 전년도보다 3억 미만짜리도 올해 세금을 더 냈다는 얘기고요.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6억 원에서 9억 원 마찬가지고요. 9억 원 이상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16.39%인 19년도에 비해서 21.12%대까지 오른 상태고요. 구간별로 봤을 때 9억에서 12억부터 30억 원대까지 봤을 때는 30억 이상 같은 거 27.40%대까지 거의 전년도의 12.86%에서 거의 2배 이상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년도부터 세금은 이미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매년 내는 세금이 오른다 한다면 부담이 안 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오르고 있는 세금을 현재 기간을 정해서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세 구간별로 공동주택 현실화가 얼마나 좀 되어 있는가 봤을 때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8.1% 정도 됩니다. 시세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68.1% 정도가 세금 부과 기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도에 69%대까지 올랐고요. 나머지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9억 원 이상이냐 9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실화율은 60%대에서 거의 70%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이거 따라 달라지겠죠. 공동주택은 전체 69%대, 단독주택은 53.6% 정도고요. 시세 구간별로 봤을 때도 말씀드린 대로 50%대에서 70%대 정도의 현재 현실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또는 토지까지 이제 세 개를 나누어서 봤을 때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1,317만 가구 정도 됩니다. 95.2% 정도가 10년에 걸쳐서 이제 현재 실제적으로 90%대까지 현실화율이 적용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15년 정도 94.1% 정도 되는 200만 가구가 넘겠죠. 200만 가구가 넘는 가구 실제적으로 그리고 9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는 7년 정도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10년 그리고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5년 그리고 7년 그러니까 고가 주택일수록 좀 더 빠르게 현실화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되면 이 물건들이 시장에 풀리지 않겠냐 매매 수요로 나오지 않겠냐 하지만 이렇게 고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세금 부담 크게 현실화율을 따랐을 때 저 금액을 내가 돈을 주고 살 정도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도 대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가 큰 사람들, 현금이 다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향후에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9억 원 미만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서민층들이 가장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50만 필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목표를 도달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지, 토지입니다. 봤을 때도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는 90%대까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35년도에 90%. 그리고 실제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릅니다. 2028년도까지 90%. 왜 90%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90%를 아세요. 못을 받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 매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매년 세금이 거듭거듭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로 봤을 때는 9억 원 미만이냐, 9억 원 이상이냐, 또는 15억 원 이상이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봤을 때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한 1%대까지 한 3년 동안만 오르고요. 나머지 현재 90%대가 도달하는 거는 2030년도까지 도달을 한다. 그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90%는 2030년도에 도달하지만 시세로 봤을 때는 9억 원에 15억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27년도면 90%대까지 도달을 하고요. 더 비싼 15억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25년, 5년만 지나면 이제 현재 실제로 90%대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고가 주택들은 그만큼 빠르게 세율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3.6%인 현재 시세를 90%대까지는 2035년도, 그다음에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9억 미만도 2030년도까지요. 9억 원에서 15억 원 같은 경우도 현재 2030년도 현재 얘기되고 있고요. 실제로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잘못 말씀드린 2035년도까지가 이제 90%에 도달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율이 매년 오르게 되면 이 세부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을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그 매물들이 시장으로 바로 풀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건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평균 65.5%를 2028년도까지 현재 90%대 끌어올리는데 그중에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 임야, 기타 뭐 다 들어가 있겠죠. 봤을 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재 2028년도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주거용이든 현재 임야든 농사를 짓는 땅이든 무조건 2028년도면 90%대까지 도달을 한다.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시가격 변동률 보시게 되면 거의 4%대, 매년 4%대 이상씩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까지도 현재 세금을 그만큼 많이 부과하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그 세수 또는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조세 저항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혜택을 준다고 하는 1주택자 6억 원 이하 세금 감면해 주는 거는 실제적으로 0.05% 에서 0.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년 3, 4%대까지 세금을 올리면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0.35%, 최대 0.35%까지 현재 할인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6억 원짜리가 실제적으로 내년, 후년 지나서 이게 6억 원이 다시 9억 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얼마가 될까?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무조건 전 국민을 상대로 증세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증세 논란이고요. 증가되는 세금은 누구한테 전가가 되느냐? 임차인한테 전가가 됩니다. 당연히 세입자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요. 또 최악의 경기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이런 정책들은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연도별로 해서 3, 4%대까지 계속 올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그냥 걷어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